화요일 개장 전 증시 워밍업 함께 하시죠.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어제 코스피는 약보합권, 코스닥은 상승권에서 마감 지었습니다. 아직은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탄력적인 상승세는 좀 제한된 모습 나타났는데요. 이 시장을 파악해보고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게요. 코로나 관련주 다시 뜨나입니다. 슬프지만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 변이가 워낙에 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 관련주의 매수로 이어지고 있는데요. 치료제와 백신, 진단키트까지 동반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상승세 나타나게 될까요? 옛날과는 분위기는 많이 틀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. 네. 작년처럼 이제 코로나가 처음에 생겼을 때 이 어떤 진단키트주도 그렇고 이 임상 실험하는 신약 개발 업체 너도 나도 다 이 코로나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네. 지금 현재 이제 새로운 델타 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2차, 제가 하는 2차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좀 재밌겠죠.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유입되는 단계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% 정도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20% 정도가 이제 델타 변이 쪽으로 됐다라고 하는데 네. 우리나라는 유입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2차 어떤 재유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지금 있는 상태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재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, 이 작년처럼 틀린 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진단키트주들이 작년과 똑같이 먼저 주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 진단키트주들의 상승폭은 좀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우선 올해 1분기 시점만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1분기 대비해서 거의 300% 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시즌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증가를 했지만 2분기 때는 본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어떤 상승폭을 보여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좀 시장에서의 의견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도 몇 개 종목만 좀 급등세를 좀 연출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,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종식이 된다는 부분은 아무도 모르잖아요. 네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관련주들의 시장에서 항상 관심을 보여야 될 때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작년과 틀리게 좀 이 종목들을 슬림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 1차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업종을 본다고 하더라도 네. 한 세 가지로 나눠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.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진단키트주들이 실적에 대한 안정성은 좀 보장되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CMO 관련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삼성바이오로지스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역시 백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산 부분이 이제 글로벌적인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CMO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좀 나눠서 섹터를 좀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, 하지만 진단키트주와 CMO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틀리겠죠. 우리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은 진단키트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안 좋을 수가 있겠고, 또 진단키트주에 대한 부분이 우선 좀 약간의 치고 간다고 한다면 CMO 기업들 같은 경우가 한번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약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예전만큼의 투자 심리가 좋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, 네.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이제 신약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가 임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진짜 시작 단계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약간의 좀 부침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접근하실 때 신중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, 그럼 역시 종목을 좀 슬림해 본다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? 지금 현재는 이제 진단키트 1순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, 그렇기 때문에 시젠, 이제 네. 1조 클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가입을 했기 때문에 시젠이 가장 큰 탑픽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시젠 진단키트주뿐만 아니라
새로운 사업 쪽에서 진출하는 부분도 시장에서 관심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시즌에 대한 관심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다음에 뭐 한미약품,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시즌이 좀 추월한 모습 보여줬는데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안타깝지만 이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세를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. 그 안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살펴봤습니다.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. 마이크론 실적 관전 포인트는입니다. 이제 이번 주 미국에서도 슬슬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. 기업들이 예상치 대비해서 얼마나 좋은 실적을 보여줄지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를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할 텐데요.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이 이제 현지 시간 30일에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합니다. 실적 발표 후에 향후 가이던스 내용에 따라서 국내 뭐 대장주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에도 영향을 주겠죠. 그렇죠. 이제 어떻게 마이크론에 대한 그 실적이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7월 1일 새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예. 이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발표에 따라서 이 글로벌 어떤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요하죠. 뭐 시가총액 1위,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향후에 대한 방향성까지도 제시할 부분이고요. 우선 시가총액 1위, 2위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에 절대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 실적이 우리나라 증시를 봤을 때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우선 지금 현재 이 실적 매출액이 지금 78억 달러가 지금 예상치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이상으로 나온 걸 가정한다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투자 심리가 좋아질 확률이 있겠지만 네. 만 78억 달러 이하로 나온다고 하고 또 어떤 가이던스 또 이제 그 뭐 CEO도 얘기를 할 거잖아요. 그 안에서 당분간 또 부침이 있을 거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한테 단기적인 어떤 주가 조정에 또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땐 이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네. 좀 볼 수 있겠고요. 이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최근에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좀 부침이 있었어요. 주가가 뭐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떤 시장 대비해서 그걸 강했다라고 보합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했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. 역시 이 신흥 뭐 인도나 뭐 베트남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영향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매출이나 어떤 생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종이 최근 몇 달 동안에 주가가 지지부진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네. 이런 좀 어떤 그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안에서 가장 큰 이제 관심주를 또 선별할 필요가 있어요. 만약에 이 마이크론 실적이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안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단기전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역시 뭐 첫 번째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뭐 2분기보다는 역시 뭐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좀 약간의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그래도 1분기보다는 100% 이상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탑픽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네.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어떤 장비 업체를 원익 IPS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역시 뭐 전방산업 뭐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고객을 두면서 역시 메모리 쪽이나 여러 가지 뭐 투자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원익 IPS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. 반도체주 답답한 흐름 좀 이제 흐름을 반전시켜줬으면 하는 마이크론의 실적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7월 1일 목요일 아침에 나오니까요. 저희가 또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. 은행주 시대의 신호탄, 은행주.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금융주에 대해서 금리 인상 수혜로 인해서 접근해 볼 타이밍이다라고 전해드렸고요. 은행주는 이제 뭐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가득 안고 있는 상황이죠.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요? 우선 은행주들 최근 많이 좋습니다. 어떤 그 펀더멘탈 시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대외적인 여건 같은 경우에도 좋아지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데 예. 이 작년에 이제 그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이 금융당 그 정부에서 배당 성향을 20%로 좀 제한했잖아요.
하지만 이 부분을 지금 푸른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,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금융회사들의 이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유입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지금 현재 뭐 배당 성향 단순하게 어떤 투자 심리가 좋아지면서 유동성이 공급된다라는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, 네.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순이익을 봤을 때도 작년 대비해서 뭐 20% 이상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4대 금융 지주의 2분기 예상 영업이익 총액 같은 경우에도 4조 9천억 원 넘을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,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 총합 같은 경우에도 18조를 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금융업종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최근에 뭐 단기 금리는 좀 오르고 그 장기 금리는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은행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 수익에 대한 이 차이, 장당의 금리 차이에 대한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런 순이자 마진이 아니라 비은행 부분이죠. 뭐 카드, 캐피탈 같은 여러 가지 비은행 쪽에서의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은행 특히 이제 금융업종 안에서도 이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, 네. 이 안에서 타픽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이 중간 배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. 뭐 다른 그 금융 지주보다도 그 전부터 계속 중간 배당을 시도해온 이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큰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알겠습니다. 중간 배당과 관련해서도 하나금융지주 관심 가져봐도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그럼 이제 오늘의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.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어떤 종목 오늘은 주목하고 계시나요? 골프존. 골프존이요? 어제 골프 관련주들 다 잘 가더라고요. 그죠. 네. 이제 뭐 골프에 대한 주위 분들도 새로 이제 골프 시작하겠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맞아요. 거예요. 왜냐하면은 예전처럼 이 골프에 대한 부분이 뭐 필드 나가서 야외 나가 치는 게 아니라 뭐 스크린 골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중화가 되는 분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네. 좀 볼 수 있겠는데 2분기 이 골프전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감이 크거든요.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이 골프존의 어떤 스크린 골프에 대한 영업 시간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밤 10시까지밖에 제한했었거든요. 네. 하지만 다음 주부터 풀리죠. 10시에서 12시까지 그 바뀌는 상황인데요. 그전에 2분기 때도 10시까지 영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289억, 300억 가까이 지금 예상이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,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12시로 열렸을 때 아마 12시부터 10시부터 12시가 열린다고 한다면 한 홀이나 두 홀 정도가 더 추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.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부분이거든요.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, 이런 플로우로 간다고 한다면 골프존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어서 3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뭐 지금 그 스크린 골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영업 시간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맹점은 굉장히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있기 때문에 네. 제가 봤을 때도 이 골프존의 어떤 단기적인 뭐 코로나에 대한 보복 소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추세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PER 수준으로 봤을 때도 11배 지금 내외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. 증권사들이 그 전에 이 목표 주가 타겟으로 14만 원을 했지만 지금 현재 PER을 13배에서 14배로 올리면서 지금 목표 주가를 16만 원까지도 올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. 이 골프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. 이 골프 관련주 상승 여력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목표 주가 얼마나 보시나요? 우선 지금 현재는 16만 원, 13배를 했을 때 16만 원이 맞는 부분인데 저도 16만 원 갈 것 같긴 해요. 근데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가격의 한 10% 정도로 해서 15만 원으로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. 다만 이제 15만 원 돌파했을 때 뭐 차익 실현해라, 매도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도 해서 차익 실현해도 괜찮지만은 오히려 목표 주가 돌파했을 때는
더 세다는 거잖아요. 좋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좀 목표주가 설정하지 않고 그냥 우선 좀 가져가는 보유 관점으로 갖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목표가 15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바라보고 계시네요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